오늘은 신경계와 호르몬 한번 볼게요. 이제 페이지는 140페이지고요. 신경계 한번 보시면 신경계는 이제 우리 몸에서 뇌와 척수 그리고 척수에서 갈라지는 여러 가지 이제 신경계로 나눠져 있고요. 일단 책을 볼게요. 신경계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판단해서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다 되어 있는데요.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감각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앞에서 배웠던 뭐 여러 가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 감각들을 이제 느끼고 그런 감각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뇌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다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근육을 수축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손을 뗀다든지 하는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신경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세포인데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포의 종류인데 좀 특이하고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모양도 특이하고 기능이 이제 특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뉴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따로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세포의 모양이나 여러 가지 기능과 다르게 세포 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도 특이적인 신경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뉴런의 구조와 기능을 보시면요. 뉴런 같은 거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뉴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가지돌기, 그 다음에 축삭돌기, 그리고 이제 신경세포체 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신경세포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포의 몸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핵도 있고 세포 소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를 채우고 있는 물질들, 영양 물질 같은 것들이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이제 몸통이 되는 부분이고 이 몸통이 되는 부분에 이제 머리털처럼 이렇게 가지처럼 뭔가 이렇게 돋아집니다. 이거 가지돌기라고 그러고요. 정보가 이렇게 정보나 이제 감각으로 들어왔던 정보들이 이제 가지돌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를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이고 신경세포체를 통해서 지나서 축삭돌기 쪽으로 이렇게 정보가 빠져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축삭이라는 거는 노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끈처럼 한쪽에 크게 쭉 나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축이 어떤 축을 말하는 거고 삭이 노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축에다가 뻗어져 나있는 노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삭돌기,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요거는 이제 바로 밑에서 보겠지만 운동 뉴런에 대한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뉴런이 기능에 따라서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요 모양은 이제 운동 뉴런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각 뉴런, 연합 뉴런은 조금 이제 변형이 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지돌기부터 한번 보시면 책을 보시면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이제 받아들인다 되는데요. 이렇게 한 정보가 와가지고 자극이 되잖아요. 자극이 정보가 돼서 이렇게 가지돌기 쪽으로 와서 다시 이제 축삭돌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체에는 핵과 세포질 같은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세포의 몸 덩어리가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축삭돌기 나와 있죠.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이제 자극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이제 꼬리라고 한다면 이어서 축삭돌기 이 부분을 이제 말단이라고 해요.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하고 요 말단과 또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단, 축삭돌기의 말단과 신경세포체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고 축삭돌기에 또 해서 앞에서부터 전달되어 온 자극 정보가 이제 다음 뉴런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보를 이제 전달해주면 다음 뉴런에 있는 가지돌기가 정보를 받아서
다시 축삭돌기를 따라서 쭉 이제 일렬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보는 이제 왼쪽에서 그림상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일렬로 일방통행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일방통행으로 쪽에서 뒤쪽으로 쭉 전달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시면요, 이제 뉴런의 종류 보시면 뉴런의 종류는 이제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요. 기능에 따라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 뉴런, 그리고 이 정보를 판단하고 운동 뉴런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연합 뉴런, 가운데에서 이제 정보를 통제하고 명령을 내리는 게 연합 뉴런이고요. 그다음에 운동 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온 자극에 맞춰서 근육 같은 거를 수축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운동 뉴런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운동 뉴런에 대한 그림이 되겠고요. 감각 뉴런의 특징은 축삭돌기 가운데 이제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말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연합 뉴런 같은 경우는 감각 뉴런 다음에 연합 뉴런이 이어지고, 그다음 연합 뉴런에서 이제 운동 뉴런이 이어지는데, 연합 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돌기가 잘 발달해 있고요. 왜냐하면 정보를 판단을 해서 명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지돌기가 잘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가 되게 짧아요. 그리고 다른 뉴런들 사이에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축삭이 길면 안 되고 짧고, 대신에 정보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지돌기가 잘 발달해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운동 뉴런 기준으로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중간에 돌기가 나와 있고요. 연합 뉴런 같은 경우는 축삭돌기가 짧고 가지돌기가 잘 발달해 있는 특징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만 보고서도 운동 뉴런이구나, 감각 뉴런이구나, 연합 뉴런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능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감각 뉴런, 그리고 감각 뉴런에서 받아들인 정보가 연합 뉴런으로 가가지고 연합 뉴런에서 명령을 판단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자극을 모아가지고 정보를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제 연합 뉴런이고요. 연합 뉴런이 운동 뉴런에다가 명령을 내리면 운동 뉴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운동 뉴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감각 뉴런, 이제 두 번째 뉴런의 종류에서 감각 뉴런을 보시면은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가운데 연합 뉴런은 이제 축삭돌기가 굉장히 짧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 뉴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축삭돌기가 길게 발달하는 것도 볼 수 있죠. 밑에 이제 감각 뉴런 보면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쪽이고요. 감각신경을 이룬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이제 연합 뉴런으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죠. 연합 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옆에다가 뇌, 척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군대로 치면 사령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단 부대에서 온 정보들을 판단해가지고 다시 또 부대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 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게 연합 뉴런이고, 뇌와 척수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들이다. 그리고 운동 뉴런은요, 운동신경을 이루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근육 같은 것들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이 이제 운동기관,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의 전달 경로 보시면요, 이제 자극이 예를 들면 감각 자극에서 자극 같은 경우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부 감각들이 있었죠. 5대 감각, 통각, 압각, 그 다음에 온각, 냉각, 촉각, 이런 것들 5대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이고요. 이런 자극들을 각각의 이제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이죠. 시각 같은 경우는 눈, 그다음 청각 같은 경우는 귀, 후각 같은 경우는 코, 미각 같은 경우는 혀, 이런 식으로 이제 감각 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 감각기관에서 이제 감각 뉴런들이 있겠죠. 이 감각 기관에 있는 신경 세포들인 감각 뉴런이 정보를 받아들이면 요거를 연합 뉴런으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에 있고요. 뇌와 척수가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운동기관으로 들어왔다가 정보가 판단되고 다시 이제 운동기관을 통해 가지고 운동 뉴런을 통해 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자극의 전달 경로가 되겠어요. 자, 오른쪽에 이제 1, 2, 3번을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요. 각 설명에 해당하는 부위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돼 있는데요. 자, A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체가 되겠죠. 그리고 B는 가지돌기, C는 이제 축삭돌기가 되겠고요. 자, 1번.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축삭돌기의 역할이 되겠고요. 자극이 전달되는 통로,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핵과 세포질이 있고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신경세포체가 되겠죠. 몸체가 되는 부분이고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랬는데요. B, 가지돌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경세포체에 가지돌기가 나와 있고 한쪽으로는 축삭돌기가 길게 노끈처럼 이어져 있다. 여기 이제 뉴런의 구조가 되겠고요. 2번,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건 운동 뉴런이 되겠죠. 그래서 뉴런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있다. 1번은 C, 운동 뉴런 되겠고요. 2번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린다. 이건 연합 뉴런 되겠죠. B가 되겠고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한다. 이건 감각 뉴런 A가 되겠죠.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은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니까 A, B, C 이렇게 이제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세포, 감각 뉴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뉴런에는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연합 뉴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에 따라 다르다,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중추신경계를 한번 볼 건데요. 중추신경계는 우리 뇌와 뇌에서 뻗어나오는 이제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주로 이제 뭐 잘 알겠지만 뇌가 커다랗게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줄기처럼 있는 부분을 척수라고 하는데 당연히 뇌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서부터 보시면요, 이제 대뇌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히 이제 뭐 호두처럼 생긴 그 쭈글쭈글한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가장 큰 부위가 대뇌가 되겠고요.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나눠져 있다 됐죠. 그래서 좌반구, 우반구 해서 호두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있고 거기가 가운데에 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잘 알겠지만 대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신호를 보내서 몸의 감각과 운동 조절을 담당한다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과 추리, 학습, 감정 등의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됐죠. 그리고 대뇌 아래쪽에 이제 숨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간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어서 간뇌, 체온이나 체액 농도 등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되는데 우리 몸속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걸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를 부위가 이제 간뇌가 되겠고요. 간뇌 아랫부분은 이제 시상하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뒤에서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간뇌 이름 잘 기억해 주세요. 가운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체온과 체액 농도 그 다음에 체온, 체액 농도 그리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데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혈당이라고 하는 좀 몸속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부위가 간뇌가 되겠어요. 체온, 체액 농도, 체액 농도는 이제 물의 양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혈당, 그래서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부위가 이제 간뇌가 되고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온도가 높건 낮건 아니면은 뭐 물을 마시건 적게 마시건 항상 체내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간뇌가 되겠어요. 이걸 항상성 조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간뇌 밑에가 이제 중간뇌인데요. 왼쪽으로 보시면 중간뇌는 이제 눈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구 운동의 중추가 되겠고요. 눈의 움직임, 그 다음에 동공과 홍채의 변화가 조절되어 있는데요. 동공 반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반사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동공 반사, 그 다음에
척추 반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무조건 반사. 그거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중간내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고요. 눈의 움직임, 그 다음에 동공과 홍채의 변화 조절할 때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넣으세요. 그래서 동공 반사. 눈과 관련된 반사예요. 그래서 우리 빛 조절을 할 때 동공이 움직였잖아요. 그게 내 머리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눈이 동공을 조절하는데 그게 이제 중간내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네네. 우리가 간내 아랫부분 이 부분이 이제 중간내가 되겠고요. 그래서 중간내 중요하니까 꼭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중간내는 이제 눈과 관련된 것들, 안구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반사 중에 첫 번째 동공 반사. 눈의 빛 조절하는 동공 반사가 이제 중간내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연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별표 쳐놓고 표시를 꼭 해 놓으세요. 그래서 연수는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온 아랫부분이고요. 연수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심한 호구 이렇게 이제 외우시고요. 소심한 호구, 소화, 심장, 호흡. 그래서 소화, 심장, 호흡. 우리가 소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뭐 숨을 쉬기 위해서 심장이 뛰잖아요. 피를 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과 관련된 것들, 숨 쉬고 이제 폐 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수는 생명 중추가 되겠고요. 생명 활동의 중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조건 반사가 있는데요. 이과 관련된 구강 반사가 연수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간내에서는 무조건 반사,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 판단을 내리지 않는 동공 반사, 눈과 관련된 거는 중간내. 연수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구강 반사, 이과 관련된 것들이요. 이과 관련된 게 뭐 있냐면 기침, 재채기, 구토 이런 것들 있죠. 기침, 재채기, 그리고 구토, 하품, 침분비 이런 입에서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이제 연수에서 담당을 해요. 그리고 연수 아랫부분이 이제 척수가 되겠고요. 척수는 척추뼈 있죠? 우리 등에 있는 큰 이제 길쭉한 뼈가 있는데 척추라는 단단한 뼈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척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뇌, 간뇌, 그 다음에 중간뇌, 내교, 연수 이렇게 있고요. 우리 이제 후두부 쪽에 이쪽에 이제 후뇌가 있어요. 소뇌가 있어요. 작은 뇌. 운동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이제 운동 능력을 키우고 학습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손에서 이루어지고 운동선수들이 손해가 잘 발달해 있고 균형 감각이라든지 평형 감각 같은 것들이 이제 손해를 통해 가지고 전달된다, 길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이 여기 있고, 중간내, 내교, 연수를 이제 뇌의 아래쪽에 있는 줄기다 그래가지고 중간내, 내교, 연수를 뇌줄기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다시 한번 책을 보시면요. 연수는 심장박동과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심한 호구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화, 심장, 호구, 호흡 이렇게 세 개 외우시고 그러니까 생명활동이 중추가 되겠죠. 생명유지 활동을 조절하고 밑에 기침, 재채기, 눈물 같은 중추가 되는데 이제 기침, 재채기가 구강 반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침분비, 그리고 하품, 구토 같은 것들을 이제 담당한다. 자, 간내했고 오른쪽에 이제 손에 보시면요. 근육운동, 운동 능력과 관련된 곳이고요.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은 손해가 잘 발달한다 말씀드렸고, 손해도 좌뇌와 우뇌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척수는요, 그 아랫부분에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뇌에서 이어지는 줄기를 중추신경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뻗어나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초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라고 있는데 여기서 척수에서 무조건 반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척수 반사. 세 번째 무조건 반사, 척수 반사가 일어나고요. 요거는 뭐 무릎 반사라고 해서 무릎 딱 치면 이렇게 저절로 오르는 무릎 반사 있잖아요.
반사, 그리고 배변 배뇨, 배 아프고 뭐 화장실 가고 이런 것들 배변 배뇨 반사, 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척수 반사예요. 그래서 여기 무조건 반사 세 가지, 중간 내에 있는 동공 반사, 네, 빛 조절하는 거, 그다음 연수에서의 구강 반사, 기침 재채기, 하품, 구토, 침분비 이런 것들, 입과 관련된 거는 연수. 그다음에 척수에서는 무조건 반사가 이제 척수 반사가 있고, 배변 배뇨, 그다음에 무릎 반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척수의 반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와 기능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생명과 생물 학에서는 이제 특히 우리 몸과 관련된 단어에서는 구조를 먼저 익히시고, 구조와 위치, 그 다음에 위치에 따른 기능,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봤었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말초신경을 볼게요. 말초신경은 뇌와 척수에서 뻗어 나오는 이제 가느다란 여러 신경 다발들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감각 뉴런하고 운동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각신경,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하는 중추신경계와 바깥에 있는 정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말초신경 통로가 되겠죠.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 돼 있고요. 네,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 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고등학교 가면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는 중등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초신경이 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각뉴런도 받아들인 자극을 이제 뇌척수로 전달하고, 뇌척수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면 운동을 하게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초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감각뉴런하고 운동뉴런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뉴런 중에서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신경은 골격하고 골격이나 근육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우리 내장기관하고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뭐 심장이라든지 위라든지 여러 가지 각 기관들이 다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된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하고, 이 자율신경이 교감, 부교감으로 나눠져요. 보통 이제 교감하고 부교감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교감은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부교감은 조금 억제됐을 때를 억제시키거나 조금 조금 뭐 이렇게 누그러뜨리게 하는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보시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된다. 네. 밑에서 보고요.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 되어 있는데요. 네.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여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 의지, 내 생각, 판단과 상관없이 저절로, 소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심장도 저절로 뛰게 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뭐 방광을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신경이라고 하고요. 교감하고 부교감으로 나눠지는데요. 교감신경은 옆에다가 운동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중일 때 주로 작용하는 신경이 교감신경 되겠고요. 그래서 교감신경 옆에는 운동 중, 활동 중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부교감은 이제 휴식 중에 안정기. 그래서 운동할 때 교감신경에 의해서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조절되고, 휴식 중일 때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기관들이 어떻게 조절되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감 같은 경우는 이제 동공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 보시면요. 동공은 이제 확장시켜야겠죠. 운동 중이니까 빛의 양을 조절해서 많이 봐야겠죠. 이렇게 활동을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공은 확장되고요. 부교감, 휴식 중에는 동공이 이제 작아지겠죠. 그래서 축소되고, 그 다음에 호흡 운동은요. 운동 중에는 이제 숨을 많이 쉬어야 되니까 촉진되겠죠. 우리말로 써봐. 동공은 확장, 확대, 축소. 호흡은 촉진, 활발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억제가 되겠죠. 동공호흡, 그 다음에 심장도 똑같은데요. 온몸에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받아들인 산소를 온몸의 세포에다가 전달시켜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감 운동은 이제 심장 박동이 촉진되고, 그 다음에 부교감에 의해서는 억제되겠죠.
조금 숨을 좀 여유 있게 쉬어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이제 소화는 반대인데요. 운동 중에서는 소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급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운동하는 데다가 몰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소화 같은 약간 덜 중요한 것들은 조금 휴식식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화는 억제가 되겠죠. 소화작용 억제되고, 그리고 휴식 중이면 이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촉진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지막에다 방광 하나 써놓으세요. 방광은 이제 오줌 이제 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광기관 같은 경우는요, 교감일 때는 확장이 돼서 화장실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운동하고 있는데 급하게 운동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광은 확대가 돼요. 확장. 그래서 확장이 돼서 확장이 되면은 방광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늘어나면은 오줌을 저장하게 되니까 화장실을 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부교감 때는 이제 화장실에 가도 되니까 이제 수축이 되겠죠. 그래서 수축이 되니까 화장실에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부교감의 역할이 됐어요. 그래서 교감은 주로 이제 운동시를 생각해 보시고, 부교감은 휴식 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내장기관과 연결된 자율신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거 이제 책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우리 플러스가 3번 한번 보면요. 특정 현상과 관계 깊은 뇌 부위 내인데요. 구구단을 외운다.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뇌가 되겠고요.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춘다. 체온이라든지 물의 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혈당량 조절 같은 경우는 이제 간내에서 항상성을 조절한다 그랬죠.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진다. 동공을 조절하는 거는 동공반사. 요거는 이제 중간내가 됐죠. 눈과 관련된 것들은 중간내.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심장이 빨리 된다. 생명 유지 활동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연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 발로 서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몸의 운동과 관련된 것은 손해가 담당한다고 그랬죠. 손해는 머리 뒤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4번 보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억제하고 하나는 촉진하는 역할을 해서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교감신경은 긴장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예를 들면 긴장, 도피 중일 때, 도망가고 있을 때, 아니면은 운동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운동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교감은 휴식기, 안정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부교감신경은 이를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돌린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요, 긴급하니까 빨리 도망가고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박동과 호흡이 빨라지고 소화는 느려져야겠죠. 그리고 위험한 시야 상황이 지나서 이제 휴식을 하게 되면 심장박동과 호흡은 천천히 이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소화는 이제 촉진시켜서 좀 쉴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자, 오른쪽에 이제 4번 한번 보면요, A 같은 경우는 대뇌가 되겠고 기억이 되겠죠. 기억과 학습 등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되겠고요. 이번에 B는요, 간뇌가 되겠고요. 미음이 되겠죠. 체온 농도 등 같은 이제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요. C는 이제 중간뇌가 되겠고요. 볼록한 부분 바로 위쪽 부분 있죠. 비간뇌 아래쪽이 이제 중간뇌가 되겠고, 중간뇌는 눈을 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안구 운동이라든지 동공반사. 그래서 C는 D것이 되겠고요. 4번의 D는 이제 연수가 되겠고 생명활동의 중추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화, 심장, 호흡, 소심한 호구. 그래서 무조건 반사 중에 하나인 구강반사, 기침재채기, 구토, 하품 이런 것들 담당한다 그랬죠. 침, 분비. D는 니은이 되겠고요. 심장박동, 호흡운동. 5번의 E는 이제 근육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소뇌가 되겠죠. 5번에 1번은 척수는 이제 중추신경계예요. 뇌와 척수 두 개는 중추신경계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중추신경계. 가운데에서 뻗어져 나가는 부분들은 이제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X.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X. 감각신경,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인데요. O. 자율신경은 대뇌 명령을 받아서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인데요. X. 대뇌 명령을 받지 않고 내장기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계와 관련해서는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 있는데요.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 두 개로 나눠지고요.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를 꼭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의식적 반응 옆에는 대뇌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무조건 반사는 이제 무의식적 반사라서 대뇌를 거치지 않고 판단이나 명령, 생각 없이 저절로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 X라고 쓰고요. 주로 척수, 그 다음에 중간뇌 이런 것들을 거치게 돼요. 중간뇌, 연수, 척수 요 세 개가 이제 무조건 반사의 경로가 되겠죠. 근데 무조건 반사, 중간뇌 같은 경우는 동공 반사,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강 반사, 이과 관련된 것들, 척수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척수 반사를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의식적 반응은요, 대뇌가 반응의 중추이다.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 대뇌에서의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생각하고 판단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응의 예로는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라요. 생각하고 내리는 거죠. 손이 시린 것을 느끼고 손이 시려, 추워. 그래서 장갑을 이렇게 껴요. 그 다음에 날아오는 공을 보고 판단을 내려서 양방망이를 후들러서 딱 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의식적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대뇌의 명령을 꼭 따라야 된다는 거고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자극, 반응 경로를 보시면 자극이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눈으로 보고 이제 물을 따르는 거예요. 감각신경이 이제 감각 자극이 시각이니까 시각신경을 통해서 들어오죠. 시각신경을 통해 가지고 대뇌에서 명령을 이제 내려요. 그래서 대뇌에서는 이제 손에다가 명령을 내리죠. 대뇌를 따라서 척수를 따라가지고 척수를 따라서 손 쪽으로, 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운동신경, 반응기관 여기서는 이제 팔에 있는 근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서 손을 이용해서 주전자를 따른다. 이게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의식적 반응은 항상 주운 가운데 있는 대뇌를 거친다는 거고요. 대뇌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무조건 반사는요. 대뇌 판단을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화살표 옆에 척수, 연수, 중간뇌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꼭 세 개만 지난다. 물론 이제 연수, 중간뇌를 거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척수는 척수 반사, 연수는 눈과 입과 관련된 것들, 구강 반사, 중간뇌는 연수, 동공 반사, 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특징은요, 매우 빠르게 일어나므로 이제 목숨이 위험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때 판단 내려가지고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래서 무조건 반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척수 여기 척수, 연수, 중간뇌에다가 이제 묶어서 별표 쳐놓고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척수,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몸을 움츠린다. 회피 반사 혹은 이제 움츠림 반사라고 하고 몸을 이렇게 움츠리잖아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츠리는데 이거를 움츠림 반사 혹은 회피 반사라고 해요. 이제 몸을 회피, 도망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릎 반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무릎 딱 쳤을 때 저절로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것 있잖아요. 이게 무릎 반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배변 변형,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있죠. 그리고 연수 같은 경우는 기침, 재채기, 침분비, 하품, 구토 이런 것들 있죠. 딸꾹질, 이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연수 옆에는 구강 반사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뇌는 아까 말씀드린 눈과 관련된 것들에서 동공 반사, 빛 조절하는 동공 반사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를 보시면 아래쪽에 자극을 받아서 피부가 자극을 받아들이면 감각신경, 여기서는 피부 감각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척수를 거쳐서 운동신경을 거쳐서 반응기관, 팔의 근육을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 지금 뜨거운 주전자를 만졌을 때 뜨거운 주전자를 딱 만지면 감각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대뇌 판단을 거치면 안 되잖아. 뜨거운데 빨리 떼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뇌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척수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운동신경으로. 자, 명령이 들어와서 척수 거친 다음에 다시 빨리 손을 떼 하고 척수가 이제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척수에다가 여기는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 1, 2번 보시면요. 무조건 반사 이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무릎 반사, 고무망치로 무릎뼈를 이제 병원 같은 데서 뭔가를 판단할 때 딱 의사 선생님이 딱 치거든요. 그래서 고무망치로 딱 무릎뼈를 치면은 다리가 딱 들리는 반응이고요. 무릎뼈 아래쪽으로 딱 치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요. 그리고 동공 반사는 눈의 빛 조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반응 경로 비교 보시면요. 이제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앞정을 밟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든다 되는데요. 앞정을 밟는 거는 이제 아래쪽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감각기관 A가 되겠고요.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A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앞정을 밟았으면 판단을 내는 게 아니라 바로 발을 떼야 되잖아요. 아니면 손을 떼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뇌를 거치는 B가 아니라
바로 G를 통해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나가야겠죠. 그래서 A, G, E가 되겠죠.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찬다 돼 있는데 공을 보는 거는 이제 위쪽 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대뇌 앞에 있는 F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대뇌에서 명령을 내렸죠. C가 이제 연합 뉴런이 되겠고요. 뇌에 있는 연합 뉴런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찬다군요. 차니까 공을 발로 차는 거니까 이제 아랫방향 척수를 통해 가지고 내려와요. 그 다음에 D를 통해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기관 E를 통해 가지고 발로 이제 공을 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F, C, D, E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로 같은 게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더듬어서 책상 위에 연필을 집는다는데 눈을 감는 것도 역시 이제 A가 되겠죠. 눈을 감았으니까 보는 건 아니고 감았고 이렇게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지는 거니까 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아랫부분, 머리 아랫부분에 있는 A로 해서 들어왔겠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막 만지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뭘까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뇌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A로 들어와서 B로 올라간 다음에 대뇌를 거쳐서 C를 거쳐서 다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손을 이제 움직이세요 하는 거죠. C, D, E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로 같은 게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6번, 7번 한번 보면서 일단은 마무리할게요. 자,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돼 있고요.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이다 돼 있는데 척수 세 가지, 척수 반사 세 가지, 무릎 반사 그리고 배변 배뇨 반사, 그 다음에 움츠림 회피 반사 이런 게 있었죠. 5가 되겠고요. 의식적 반응은 대뇌를 거치는 거예요. 5가 되겠고요.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에 비해서 빠르게 일어나겠죠. 대뇌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생각 없이 바로 일어나는 거니까 X. 손이 시린 것을 느꼈어요. 느꼈으니까 이건 대뇌를 거친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 반응이죠. 5. 무조건 반사는 이제 대뇌의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라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의식적 반응에 대한 내용이죠. 대뇌를 거치는. 무의식적 반응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7번은요.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감각기관, 감각신경, 그 다음에 척수를 거치는 무조건 반사, 무의식적인 반사, 반응이 되겠고요. 무조건 반사. 2번은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것을 보고 생각하고 길을 건너도 되겠구나 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그다음 기억은 대뇌를 거쳐서 이제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척수를 거쳐야 되니까 대뇌, 척수, 그다음에 운동신경, 그다음에 반응기관 여기서는 다리가 되겠죠. 그리고 반응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이제 말초신경계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뉴런은 연합 뉴런 되겠고요. 중추신경계에서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신경들이 있는데 감각 뉴런, 그다음에 운동 뉴런, 그다음에 자율신경 이런 것들을 이제 말초신경계라고 하고요. 감각 뉴런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보통은 감각 뉴런은 이제 정보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좌우 옆으로 이제 축삭돌기가 있고 축삭돌기 가운데 신경세포체가 있었죠. 그 다음 연합 뉴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주변에서 오는 정보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잘 모을 수 있도록 이제 가지돌기가 발달해 있다고 그랬고요. 운동 뉴런은 축삭이 한쪽으로 쭉 길게 잘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 특징들이 있었고, 그 다음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기관과 연결돼 있어서 대뇌 판단을 거치지 않는 애들이라고 그랬었고요. 교감신경은 이제 주로 운동하거나 긴장하거나 도망 중일 때, 부교감신경은 휴식이나 안정일 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교감신경에 의해서 동공은 확대되고 호흡은 촉진되고 신장은 촉진되고 소화는 억제되고 방광은 확장된다. 오줌을 저장한다는 뜻이죠. 부교감은 휴식기 때 동공은 축소되고 호흡은 억제되고 신장은 억제되고 소화는 촉진되고 방광은 수축해서 화장실을 갈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를 거치는 거,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는 중간내에 있는 안구 반사, 그 다음 동공 반사, 그 다음에 연수에 있는 구강 반사, 그리고 척수 반사 세 가지들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신경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